첫 번째는 쌍꺼풀을 너무 높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중년 눈은 피부가 얇아지고 처짐이 동반됩니다. 이 상태에서 높은 쌍꺼풀을 만들면 눈이 부자연스럽게 또렷해지고 눈매가 날카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눈두덩이 볼륨이 줄어든 상태에서 높은 라인을 만들게 되면 인상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로는 눈매 교정을 과하게 한 경우인데, 중년 눈 성형 시에 근육 기능 저하와 피부 처짐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눈매 교정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자연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진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한 경우인데요. 상안검 수술에서 피부를 과하게 절제하게 되면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줄어들고 눈썹이 상대적으로 내려와서 환한 듯한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꼬리를 과하게 올린 경우인데요. 트임 수술이나 리프팅을 통해서 눈꼬리를 과도하게 올리면 차가운 이미지, 강한 이미지가 될 수 있고, 중년층은 특히 미세한 각도 차이가 인상을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이나 목표 자체를 보존적으로 잡는 것인데요. 쌍꺼풀은 자연스럽게 잡고 눈매 교정은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로 진행하고, 피부 절제도 여유를 좀 남기면서 디자인하면 사나운 인상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볼륨을 함께 고려해서 디자인하는 것인데요. 중년의 눈은 단순히 처짐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볼륨 감소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눈두덩이 지방 이식이나 지방 재배치를 병행하게 되면 인상이 한층 부드럽고 안정감 있게 정돈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썹과 이마 위치까지 함께 분석해서 수술 디자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눈의 처짐은 눈꺼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눈썹이 내려오는 것이 원인인지, 이마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구조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인상 변화 없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래 눈꼬리가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눈꼬리가 기본적으로 위로 향해 있는 분은 조금만 또렷해져도 인상이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눈매를 더 올리는 방향의 수술은 피하고 또렷함보다 부드러움을 우선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두덩이 볼륨이 많이 꺼진 분들인데요. 중년이 되면 눈 위 지방이 줄어들면서 눈이 깊어 보이고 그늘져 보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쌍꺼풀을 높이게 되면 눈이 더 움푹 들어가 보이고 인상이 날카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볼륨을 보완하는 눈 위 지방 이식 수술을 같이 병행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눈썹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는 분들인데요. 눈꺼풀이 처지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마 근육을 사용해서 눈을 뜨시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단순히 피부만 제거하면 수술 후 눈썹 위치가 내려오면서 생각보다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꺼풀 문제인지 눈썹 처짐 문제인지 구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전 눈 수술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이미 한 차례 이상 수술을 받은 분은 피부 여유가 부족하거나 내부 조직에 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조금만 과하게 교정해도 당기는 느낌이나 인상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기존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교정은 충분히 가능하니 현재 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과한 부분을 조정하면 인상을 부드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